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월에 실시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025학년도를 대비한 첫 번째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목할 점은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작년도 2023년도에 실시한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30만 8,815명인데 올해 2024년 3월에 응시한 수험생의 수가 21만 1,493명으로 12,678명이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12,678명, 그럼 이 인원이 과연 많은 인원이냐, 적은 인원이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원만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어떤 인원이 결합이 되냐면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결합이 되어지면 전년도에 재수생의 증가폭을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수험생에서 한 3만 명에서 4만 명,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수험생의 숫자가 2024학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가 수험생의 숫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재수생의 반수생 증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증가폭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2025학년도 입시가 결코 또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3월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응시자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시면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를 기준으로 말했을 때 수험생의 고등학교 3학년 응시자가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3월이죠. 3월에는 30만 8,815명이 시험에 직접 응시를 했고 응시자의 숫자가 가장 적은 경우를 보니까 10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24만 365명이 시험을 응시했기 때문에 3월에 비해서 약 6만 명 정도 인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3, 4, 5, 6, 7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수능 대비 중심으로 진행하겠지만 9월 모의평가 시험을 볼 즈음으로 가게 되면 첫 번째는 내가 수시 중심으로 대학을 갈 것인지, 두 번째는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것인지 아니면 수능 체제가 반영되지 않는 전형으로 원서를 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6월에서 9월로 가면서 학생 수의 감소가 보이죠, 지금. 6월에 참여했었던 학생이 30만 6천 명이면 보시는 것처럼 9월에 참여한 학생 수가 28만 4천 명으로 사실상 6월에서 9월로 넘어가면서 수능의 응시자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678명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증가했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6월, 9월 수능을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항상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를 다 비교하더라도 6월에 참여한 학생의 숫자가 제일 많고 6월에 참여한 수능의 응시생이 3월에 시험에 참여한 응시생의 숫자와 대부분 일치하게 되어지는데 6월에서 9월로 가게 되면서 대부분 학생 수가 감소하게 돼요. 2023년도에는 6월에서 9월로 가면서 대략적으로 7.08%, 21,677명이 감소했고 2023년도에는 6%, 19,677명이 감소했고요. 2022년도에는 5.23%가 감소가 되어져서 17,892명이 감소가 되어졌죠. 바로 이 시점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인지 정시로 대학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 또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능 체제에 미반영하는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된다면 사실상 수능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과 지원의 전형들을 결정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6월에서 9월로 가면서 이렇게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의 감소의 폭이 대략적에서 6에서 7% 정도 감소폭이 발생이 되어진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일단 3월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제일 많구나. 그 다음에 6월과 3월이 대부분 비슷하구나.
하지만 6월에서 9월로 가면서 대략적으로 6에서 7% 정도 학생 수가 감소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렇다. 그러면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과연 어떨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반대로 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아닌 재수생들을 비교하면 재수생들은 2024년도, 이 파란색이 이제 2024년도인데요. 2024학년도에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숫자가 75,470명이었고 9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숫자가 93,381명이고요. 실제 수능에 참여한 재수생의 숫자는 157,368명이에요.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숫자가 전체 재수생 중에서 대략적으로 47.95%라고 했었을 때 9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숫자는 57.43%,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100%가 들어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6월에서 9월로 가면서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되고, 그리고 9월과 수능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인원이라고 한다면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6월, 9월 수능을 하면서 실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제 6월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9월이나 수능의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반수생이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2022년도, 2023년도보다 2024학년도에 반수생의 증가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의 재수생은 2023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17,983명이 증가했어요. 17,983명이 증가했거든요. 과연 올해는 재수생의 증가폭이 얼마나 클까라고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2025학년도는 전년도보다 재수생의 증가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바로 그게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성이 있고,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의대 증원이나 대학별 의대 정원이 몇 명이 되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약간 좀 안개 속인 부분들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부분들은 어차피 의대 정원은 일정 정도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그 숫자가 적어도 600~700명에서 1000명, 1500명 정도 사이에서 인원이 늘기 때문에 이 인원이 700명, 800명이든 1000명이든 1500명이든 간에 어찌됐든 입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수생의 증가폭, 반수생의 증가폭은 전년도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한 17,983명이 증가한다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증가폭 12,000명과 결합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3만 명 정도나 4만 명 정도가 올해 시험에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은 결국은 수험생이 그전에 비해서 늘어난다는 점은 아무래도 입시에 부정적인 측면, 어려운 측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역별, 과목별 응시자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특히 이제 2023년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와 2024년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비교했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응시자의 국어 영역의 합법과 작목,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의 변화를 보시면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죠.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와 동일하게 비율로 가고 있었는데, 합법과 작문은 62.62%에서 62.41%, 언어와 매체는 37.38%에서 37.59%, 확률과 통계도 53.86에서 53.9%이기 때문에 재학생은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재수생과 재학생이 결합이 되어진 수능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요. 2023년도 수능과 2024년도 수능에서 전체 수능 응시생들의 이렇게 국어 영역, 수학 영역에 있어서 선택 과목에 대한 비율 차이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합법과 작문은 2023년도에 64.9%였고 2024년도에는 59.8%고요. 그 감소한 폭만큼이 언어와 매체가 35.1%에서 40.2%로 증가했고, 확률과 통계가 48.2%에서 45%로 3.2% 감소했고,
그리고 미적분이 45.4%에서 51%로 증가했고 기하도 6.4%에서 4%로 2.4% 감소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할 때 2023년도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와 2024년도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영역별 선택 과목의 비율의 차이가 없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재수생 검정고시가 모두 참여한 2024학년도 수능과 2025학년도 수능을 비교했었을 때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2024학년도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분명하죠. 아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의 만점이 146점일 때 언어와 매체의 만점이 150점으로 4점의 점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의 만점이 137점일 때 그 다음에 미적분의 만점이 148점이기 때문에 무려 11점의 점수 차이가 나고 또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 기하가 142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미적분과도 점 차이가 6점 정도 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언매, 미적을 선택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당연히 과목이 언매나 미적분의 표점이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표점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확률과 통계를 하던 학생이 미적분으로 바꾸거나 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합법과 작문을 하던 학생들이 언매로 무조건적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죠.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의학 계열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공부 상태라든가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은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은 미적분에 대한 선택이 높은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시면 특히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2과목을 실시하지 않았죠. 여기 보시는 내용들은 2023년도 수능과 2024년도를 수능을 비교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회탐구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2023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졌죠. 2023년도에는 43만 1,904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41만 4,460명으로 17,444명이 감소했는데 특히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논리는 선택 과목이 집중이 되는 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생활과 윤리가 13만 7,268명,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12만 1,662명이기 때문에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에 집중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표준점수가 높은 과목은 과연 어딘가 봤더니 2023년도에 표점이 높았던 과목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72점, 그 다음에 경제가 74점이고요. 정치와 법, 사회문화이 72점, 72점이기 때문에 표점이 높고 낮은 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65점까지도 있죠. 65점. 그리고 만약에 74점이라고 하면 무려 점 차이가 9점 정도 점 차이가 나요. 결국은 뭐냐면 사회탐구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만으로도 표준 점수가 적어도 4점, 크게는 6점, 8점까지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4년도에 표점이 높았던 과목은 경제가 73, 정치와 법이 73, 사회문화가 70점이었었기 때문에 2023년도와 2024년도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은 바로 어디냐면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가 표점이 비교적 높은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연계열에서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자연계열도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9,515명이 감소가 되어졌지만 특히 2과목에 대한 선택 비율이 선택의 인원이 크게 증가됨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도 2만 6천 명에서 2,600명에서 3,800명, 화투 같은 경우는 2,800명에서 3,600명, 생명과학2는 4,900명에서 5,500명, 지구과학은 2,700명에서 4,100명으로 2과목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수시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의 조합, 1, 1, 1, 2, 2, 2 조합을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서울대처럼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권점 과목을 요구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시와 정시에서 투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로 인해서 투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투 과목에 대한 표점이 매우 높았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가 과학탐구 만점의 표점이 높았던 과목은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75, 72, 73점이고요. 그 다음에 화투가 73점이었어요. 자, 2024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화투의 표점이 무려 80점. 그리고 물리2가 74점, 생명과학2가 73, 지구과학이 72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특히 상위권 대학이거나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국어, 영어, 수학을 만점을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과탐의 표준 점수가 과연 몇 점이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화투에 80점을 맞은 학생과 지구과학의 만점에 68점을 맞은 학생 간의 점수 차이는 무려 12점 점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과탐 한 과목만으로 그냥 입시가 끝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 과목에 해당이 되어지는 국어 영역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는 전년도에 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2,000명 정도 인원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년도에 재수생의 증가폭 17,000명을 거듭하면 대략적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2025학년도 입시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 또는 무전공학과에 관한 부분들 또는 모집 요강의 확정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고 여기에다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반수생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점 이런 점들도 2025학년도의 입시를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